일주론 두 번째 갑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앞 시간에서 갑자를 배웠죠. 갑자. 그래서 이 갑은 우리가 뭐다? 하늘에 천둥 치는 우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둥 치는 거다 보니까 목소리가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자는 수를 의미하고 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오늘은 이 갑술을 배울 거예요. 갑술. 자, 갑술을 배울 건데, 자, 갑목 입장에서 목이죠. 양의 목이고 술은 뭐냐면 터예요. 터인데 진과 술은 뭐죠? 양의 터예요. 진술. 그래서 극을 목극토로 극을 하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재성이에요. 그런데 음양이 같죠. 틀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라 한다 그랬어요. 편제. 자, 그래서 이 갑술은 목과 토인데 편제 관계다. 그리고 이 술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장간에 술, 신, 정, 무가 있어요. 자, 신금은 관목에서 보면 신금은 음의 금이죠. 음의 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정관이 돼요. 근금목으로 극을 하고 음양이 다르고, 정은 뭐냐면 목생화로 근데 음양이 서로 다르죠. 그럼 뭐다? 이거는 상관인데요. 정관, 상관. 무토는 양의 토죠. 그러면 목극토니까 역시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은 신정무가 있다. 그래서 신은 정관이 될 것이고 정은 상관이 될 것이고 무토는 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데 이게 지금 무토가 본기죠. 무토가 본기니까 갑목 입장에서 보면 편제가 비중이 큰 거죠. 자, 9, 3, 18에서 제일 큰 비중이 무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술은 뭐다? 재물과 관련된 말이 많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본 상태에서 자, 먼저 갑술을 보면 자, 이거 월지는 아니지만 술은 뭐예요? 우리가 신유술 7, 8, 9, 9월이에요. 9월이고 가을의 끝자락이죠. 가을 끝자락. 그러면 뭐가 있죠? 술토는 무슨 토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토라고 그랬어요. 저토. 뭐다? 말라 비틀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물기가 없는 말라 비틀어진 땅. 그렇죠? 이에 반대되는 거 뭐죠? 진술충을하죠. 진은 뭐죠? 진을 계무에서 뭐가 있다? 개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습토라고 했고, 술토는 말라 비틀어진 땅이다. 그러니까 바짝 가을에 물기 하나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땅 위에 있는 뭐예요? 갑목이니까 큰 나무가 서 있겠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산, 야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야산에 말라 비틀어진 그 산에 위에 있는 갑목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먼저 갑목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술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앞에서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복습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술이 소원. 자, 술은 무엇이 된다? 소가 뭐냐면 불사를 소자예요. 불타 있는 손, 언덕이죠. 그러니까 불이 타버린 언덕이다. 그러니까 불이 탔다는 건 뭐냐? 물이 없게 바짝 말라 비틀어진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땅이다. 그럼 말라 비틀어진 언덕이다. 그 말이죠. 수월 제9추. 수월은 9월에 가을에 있는데 초목, 풀과 나무가 지인위, 다진자고 시들위자요. 다해서 시들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바짝 메말라 있다. 그 말이죠. 전가, 밭전자니까 밭이 있는 집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분소, 바짝 분사를 분자에다가 분사를 쏟으니까 다 태워버리고 나서 이 그리고 경작한다. 그 경작은 봄에 하는데 가을에 다 태워버리고 경작한다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 그럼 넘어가시고 우술 소토. 그리고 술은 어디에 속한다? 토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 칙명 소원이다. 그래서 불타버린 언덕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술토라고 하는 것은 불타버린 언덕이다. 그러한 까닭에 술여 진위 진지. 그래서 술토는 진토와 더불어서 개 모두 귀인소 불림지라. 귀인이 임하지 않는 곳이다. 술생봉인 풍묘. 만약에 술토가 술이 생봉, 술생이 봉묘, 묘를 보게 되면 뭐다?
호, 이를 일컬어서 뭐라 한다? 왈, 일컬어 가라사대 춘은 뭐예요? 묘죠. 봄에 그 봄이 잎 들어간다. 어디에? 소흔, 불탄 흔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묘술 뭐라고 했어요? 화라고 했어요. 묘술 합화. 묘와 술토가 모이면 뭐다? 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뭘로 된다? 화로 된다. 나무가 바짝 마른 토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바짝 말라서 같이 불타를 수 있다. 그러면서 묘술 합화 이렇게 우리가 지장간의 합을 배웠어요. 지지의 합을 배웠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술은 뭐냐면 동물로는 개다. 개. 자, 우리가 술은 개술자니까 동물은 개다. 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뭐다? 충직하다. 그렇죠. 충직하다. 그리고 솔직하고 강직하다. 고집이 세고 자기 본의적이다. 술토는 이런 성격상 악살, 괴강살, 백꽃살, 화개살, 과숙살 등을 불러들인 역할을 한다. 자, 술에는 귀인이 임하지 않으므로 방금 나왔었죠. 술토, 술여, 진토, 개, 불임, 야라 이렇게 나왔었죠. 보시면 여기 나오죠. 술, 여, 진지, 개, 귀인, 소, 불임야라. 술토는 진토와 더불어서 귀인이 임하지 않는 땅이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하죠. 귀인이 오지 않는다. 여자에게서 귀인은 뭐예요? 남자죠.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술토가 있는 여자는 그래서 뭐다?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술토는 정화를 간직한 사막, 벌판 등의 마른 땅을 상징한다. 우리가 앞에서 뭐다? 소원이라고 그랬죠. 소원. 불사른 언덕. 그렇죠? 불이 타버린 언덕. 자,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갑술일주는 봄의 기운인 갑목과 늦가을의 기운인 술토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일주다. 따라서 갑목도 주변에 수가 없는 한 사목이라 할 수 있고, 자,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는 거죠. 사목이라 할 수 있고, 술토 또한 늦가을의 조토다. 메마른 토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조토. 자, 미토도 조토죠. 자, 술토와 미토는 조토고, 진토와 그 다음 뭐죠? 축토는 뭐다? 습토다. 그렇죠? 습토다. 물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조경 지장간의 개수가 다 있죠? 조열한 일주이다. 갑술의 물상은 독산고목. 이 독자가 대머리독이래요. 대머리독. 그래서 독산고목 하면은 대머리 산이니까 뭐예요? 민둥산이겠죠. 민둥산. 싹 저처럼 대머리인 그런 산이기 때문에 민둥산에 고가 마를 꽃자죠. 말라버린 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쫙 들판이 언덕에 불타버리고 아무 물기도 없는 곳에 소나무 하나 덩그랗게 세워졌다. 그래서 그 민둥산 위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서 있다. 그래서 독산고목의 상이고, 가을 나무의 상이고요. 모래밭에 나무의 고목 말라 비틀어진 상이고, 물상으로 보면 가을 나무이므로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나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갑술기자는 지지가 편지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재물과 관련된 일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을의 나무는 뭐다? 수확하는 것이다. 그렇죠? 수확하는 거게.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술토잖아요. 그러니까 편제잖아요. 그러니까 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갑술은 음양어로 갑은 목이고 술은 토이다. 갑술은 싹을 틔우기 위해 겉껍질을 터뜨리는 모습이고, 이건 뭐예요? 봄이죠. 자, 근데 하늘의 진리를 넓혀는 기운을 머금고 있음을 상징한다. 자, 갑술일주는 갑목 생명의 시작과 가을의 끝자락인 술토 숙살. 자, 우리가 뭐죠? 가을은 뭐다? 금의 계절이고, 금은 뭐죠? 숙살직권이 있다고 그랬죠. 숙살직권. 만물을 싹 죽여서 어떻게 해요? 여물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숙살 기운이 공존한다.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 나서고 싶지만, 그 뭐예요? 우두머리 기질은 뭐죠? 갑목이죠.
간목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서 나서고 싶지만 가을에 숙살이라 실제로 뭐야? 별로 힘이 없어요. 제 계절이 아니죠. 목은 언제? 간목은 봄에 태어나야 힘이 있죠. 근데 가을은 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금목 당해서 간목이 내가 우두머리 있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기운이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숙살이라 실제는 힘들다. 겉모습은 간목의 밝은 모습이지만 속은 고민이 많고 상처가 많다. 일지에 진토나 술토가 있는 경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엎어버리죠. 자, 뭐다? 진토, 술충, 진술충을 하죠. 충을 하니까 뭐예요? 땅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갈아 엎어버리는 기능도, 기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출처는 여기 밑에 이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참고하시고. 다른 것도 있는데, 크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해놨고요. 자, 갑술일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갑술일 특징을 보면, 이 이야기는 갑목이 우리 갑과 술이 있을 때 천간과 지지의 관계에 봤을 때 이 갑술의 관계는 우리가 12운성에서 갑술양에 속해요. 갑술양. 갑술양,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운성에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단계로 보면 돼요. 그러면 갑목이 수토 속에서 자라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우리가 앞에서 절, 태양, 생, 역, 대 이렇게 12운성이 시작되죠. 근데 이 양에 속하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게 잘 자라지 못하는 게, 자,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땅이 좀 부드럽고 물기도 있고 해야 나무 뿌리가 잘 들어가서 잘 자라겠죠. 그래야만 이게 지금 목국토로 뭐냐면 이 술토가 이 목이고 술토가 토기 때문에 목국토로 이게 지금 재성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나무 뿌리가 잘 들어가서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술토가 뭐냐면 말라있는 땅이에요. 말라있는 땅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도자기 같은 거 다 불로 흙을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져 있어요. 물기가 있는 진토보다는 더 훨씬 더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갑목이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잘 자라지 못하고, 또 술은 뭐냐면 우리가 가을 끝자락에 신유술, 가을 끝자락이겠죠. 가을은 뭐죠? 가을은 우리가 뭐죠? 그 성분이 금의 성분이죠. 우리가 오행상.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금의 성분이 있어서 나무가 오히려 극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토 속에 뭐가 있냐면 술, 신, 정, 무가 있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화의 기운도 있고, 신금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자갈이 되겠죠. 땅 속에 있는 자갈. 자갈밭에서 이 갑목이 뿌리 내리고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자, 갑목이 자의 술이 양궁이라서 이 양이라는 뜻이죠. 12운성의 양이라서 뿌리의 역할을 잘 할 것 같으나, 술은 만추의 토로서, 만추라는 것은 이 늦을 만자죠. 늦을 만자, 가을추에서 늦가을의 토로서 조열하고, 그죠? 조열하고, 또한 낙엽목이기 때문에 무토의 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술토가, 여기 이 무토가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가을에 토에 목이 끌려가는 형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오행의 생객조화에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목극토죠, 목극토. 원래 목이 토를 극을 해야 하나, 토다 목절. 오히려 토가 많다. 토가 많아서 목이 부러진다. 끊어질 졌자니까. 이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뭐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토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토가 강하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는 그러한 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갑목에게 있어서 술토는 편재예요. 편재라고 하지만 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 없다?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편재로서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딱딱한 토에다가 뜨거운 토가 딱딱한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말랑말랑해지죠. 우리가 반죽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습기를 얻기 전에는 축적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편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고 본심은 인정인데 신용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구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뭐냐면 갑술일주가 자 술토가 뭐냐면 술 속에는 신금이 있죠. 신금은 뭐냐면 간목에 있어서 뭐죠? 정관이죠. 정관. 근금목의 음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신정. 정은 목생화니까 식신하면 상관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죠. 상관. 그 다음에 무토는 같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는 편제가 되죠. 목국토로. 그래서 이 뭐냐면 상관은 뭐냐면 우리가 식신상관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관이 있죠. 그래서 식재관이 다 있는 구조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좋죠? 재물이 있고 명예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 3, 18 이렇게 구조가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무토인데 어쨌든 지장간에 신정무 이렇게 9, 3, 18이 되겠죠. 이렇게 정관, 상관, 편제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고 식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재관이 되려면 우리가 뭐죠? 인성이 빼놓고 인성이라든가 비견이 있는 거 빼놓고 전부 뭐 돼요? 일간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계속 자 일간이 강해야 이런 거를 다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강해야 되는데 신강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12운성으로는 양에 속하고 11신살로는 뭐죠? 천살이죠. 그렇죠? 자 우리 11신살, 천살 이해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12운성의 절, 태, 양, 생, 역, 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다? 절은 뭐죠? 겁, 재, 천 이랬어요. 겁재천. 자, 절은 12운성의 절은 12신살로 말하면 겁살이 되고 태는 잿살이 되고 양은 천살이 된다고 했어요. 천살은 재앙 중에 있지만 천살은 특히 뭐가 중요하다? 이 하늘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관계된 게 뭐예요? 날씨, 뭐 지진, 뭐 이런 그 다음에 냉해, 농사 짓는 데서 냉해라든가 이런 게 하늘이 주는 그러한 재앙이 있다. 그 말이죠. 생육 때는 이제 지년 이렇게 나가죠. 지년월. 어쨌든 여기서 양에 속하기 때문에 천살이다 이 얘기죠. 11신날로는 천살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우리가 일지니까 여기는 뭐죠? 이게 원래 양이 배우자궁이에요. 자 남자에게 있어서는 부인이고 또 부인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지가 배우자궁인데 양이고 천살이니 배우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아직은 잘하는 단계고 천살이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직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어설픈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쪽에 배우자의 관계가 약간 숙명적이다. 그래서 전생업에 얽힌 숙명적인 만남이라 남다름이겠다. 이럴 경우는 이번 전생의 업을 풀기 위해서 이번 생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잘해주라 얘기죠. 자, 지장간을 12원선으로 대보면 신금은 술에게 있어서 관대이고 자,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술에서 여기 술토 속에 신정무가 있죠. 우리가 12운성은 이렇게도 보면 이건 뭐죠? 이거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갑술양. 그런데 이거는 지지 속에 숨어있는 천간이잖아요. 신금이 술토에 앉으면 뭐냐 이거죠. 이거는 신술관대. 신술관. 네, 신술관대예요. 신술에 해당되면 관대. 관대라는 뭐죠? 이제 뭔가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채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또는 양장을 입고 나가거나 또는 뭐죠? 결혼을 하면서 제복을 입는 거, 뭐 결혼식에 그 맞는 웨딩 옷차림을 입는 거 이런 게 다 관대예요. 뭔가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정화는 뭐냐면 이제 신금 보면은 자 신금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정관이라고 했죠. 정관. 그렇죠? 간목 일주에게 신금은 정관이라고 그랬어요. 즉 간목 일주에게
신금은 정관인데 정관 신금은 술토에 있으면 보다 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플러스 관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관의 성질이 관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일조의 관계를 보면 정관이고 직업은 제복을 입는 직전과 인연을 맺겠다. 그래서 뭐다 관대기 때문에 관대는 뭐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 뭔가 제복을 입는다 그 말이죠. 어떤 직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옷을 정장을 입는 것과 같이 어떤 제복을 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제복을 입는 직전과 인연을 맺겠다. 정관은 뭐죠?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전과 관련된 옷을 입는 겠다. 그럼 제복과 관련 직장 중에서 옷을 입는 제복 입는 옷이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의 가운 같은 게 있겠죠. 간호사의 가운 이런 것들. 자, 정화상관은 술토에 있어서 양에 해당한다. 이 정화상관은 여기에 술토에 있어서 양에 속한다. 이건 뭐죠? 상관이에요. 상관이 이 양에 속하고 그 다음에 무토는 술에 있어서 묘에 해당한다. 묘, 요거는 묘, 요거는 양. 그래서 무술묘, 그 다음에 정술양, 그 다음에 신술관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술일주는 식상과 관이 함께 있어서 편법적인 일로 관제를 살 가능성이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갑술에 자, 신, 정, 무예요. 자, 이게 뭐죠? 이거는 관이라고 했어요. 정관. 이거는 상관이에요. 이거는 편제고. 자, 상관하고 정관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정관을 상관 경관한 게 돼버리죠. 그 뭐예요? 이 정관을 깨는 거예요. 정관은 뭐다? 규칙이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깰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식상과 관이 함께 들어있어서 편법적인 일로 관제를 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갑술일주는 술토, 신유가 공망이다. 자, 술토 앞에는 뭐죠? 갑 앞에는 두 개 앞에. 그렇죠? 신유술이죠. 신유술. 신유술이 공망해. 이게 두 개가 신금과 유금이 공망해. 술토 앞에. 자, 이거는 공망 정하는 거 이야기했었죠? 갑목은 앞에, 갑목에 있는 지지에 앞에 있는 두 글자가 공망이다. 신유가 공망이다. 근데 신유는 뭐예요? 갑목에 있어서 뭐냐면 관이에요. 관이 공망 맞았죠? 관이 공망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도 되고 남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에게 있어서 직장이 공망 맞았거나 또는 뭐가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공망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다지 좋은 느낌은 없죠. 공망 맞은 거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정관 신금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 관액이 있을 수 있고, 자 근근목 당하죠. 자 관에 의해서 신금에서 관액이 있을 수 있고, 상하 정관의 화계지의 배속은 종교와 신심의 기품을 암시하고, 정화가 뭐예요? 정화가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갑술에서 이게 뭐예요? 술토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술토가 뭐예요? 진술충미가 고지예요. 고지. 어떤 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종교적인 정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창고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종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지의 편제, 이 무토가 편제죠. 또 이것도 편제되고, 편제를 깔고 있으니 월급보다는 사업이나 횡재를 좋아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제는 뭐죠? 정제는 일반적인 월급쟁이, 그 다음에 편제는 사업쟁이,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는 뜻밖의 횡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일지가 화계지에 앉아 있으니, 자 진술 충미 그 이야기고요. 종교에 심취하는 인연이 많다. 전통 신앙에 관심이 많고, 특히 술토가 그러겠죠. 전통 신앙에 관심이 많고 신앙심이 두터우면 학문에도 열의가 있다. 자 식재관이 탁월하니, 자 식재관이죠. 자 식상 정화상관 무토 편제 신금 정관, 즉 식재관이 탁월하니 식복은 타고났다. 대신 재성 식상이 임묘되고, 술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임묘되고 천살, 뭐다? 이게 12신살에 천살에 해당되죠. 천살을 두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가슴 속에 눈물 젖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재성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와이프라고 할 수 있죠. 처 또는 자식에게서는 아버지도 되죠. 또 남편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관이죠. 관을 생겨준 건 재성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이 재성이 독해요. 여자에게 있어서 시어머니, 자식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는 처 이런 게 재성이죠. 식상은 뭐예요? 자식이죠.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 이런 것들이 다 인묘되고 천살 두니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뭔가 있긴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갑술의 술은 개임으로 개인은 짙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타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빨이 세고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아나운서, 캐스터, 상담가 등의 직종이 좋겠다. 캐스터 뭐죠?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말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뭐가 있다? 상담가도 말을 잘해야 되겠죠. 말 못하는 사람들 상담하면 말이 안 되겠죠. 아무튼 말을 잘하는 직종이 좋겠다 이야기고요. 자, 물상으로 보면 술토는 산, 언덕에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다. 나무가 자라는 산이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는다. 즉 이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나무의 감목이 이 밑에 술토가 있는데 아까 이게 술토가 뭐였어요? 바짝 메말라 버린 야산이라고 했어요. 야산. 그러면 이 산 이렇게 감목이 크게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자 이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약간 천수다고 했잖아요. 이건 산에는 우리가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목은 기본적으로 사목이다, 말라 있는 나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사는 방법보다 비가 왔을 때 물을 이렇게 깊은 뿌리에다가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물을 쓴다고 그래요. 사신이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큰 나무가 자기 뿌리에다가 저장해놨다 필요할 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뿌리가 물을 만들어내니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산에 가보면 도저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인데 나무가 자라요. 심지어는 바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산 나무도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연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어떻게 저런 데서 나무가 자랄까? 또 바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설악산 비선대 가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저런 바위에다 어떻게 뿌리 내고 자랐을까? 그런데 또 물이 오면은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1년 내내 그렇게 또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이미지가 느껴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갑진일주와 갑순일주를 비교했는데, 자, 진토는 뭐다? 기본적으로 습토다. 습토라는 것은 뭐예요? 물기가 있다는 거죠. 진토 속에 뭐예요? 진을, 개무. 자, 이 개수가 있어요. 봄의 끝자락에 토기 때문에, 개수가 있고, 자, 술토는 뭐 쓰죠? 신정무요. 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죠? 그쵸? 거기다 화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 메말라 있는 거. 여기는 습기가 있는 물. 여러분들 생각되시죠? 여름에 봄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촉촉한 토냐, 아니면 바짝 메말라 버린 가을의 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진일주의 진토는 개수를 품고 있으니 옥토를 할 수 있다. 비옥한 토라는 거죠. 비옥한 토다. 술토는 신금 자갈과 정화가 있어서 뜨거운 밭을 갈기가 쉽지 않다. 중년 들어서 성공한 일주에 갑술이 많은 편이다. 갑술이 아까 있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끝끝내 성공을 한다 그 말이죠. 술토 안에 식재관이 다 들어있어서 사회생활에도 능수능란하다. 그렇죠? 아까 신금이 뭐죠? 정관, 술토 속에 이게 갑술일 때, 자, 신금이 정관 역할하고 정화가 뭐다? 상관 역할하고 그 다음에 신정모, 이게 뭐다? 편재였잖아요. 그래서 식상, 관, 식재관이 다 있다. 자, 식신은 뭐예요? 자기가 재능을 표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뭔가 마음 먹고 표현하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재는 돈을 벌고 관은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한테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자기가 재능을 표출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명예도 얻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는 능숙하다. 갑진일주는 을목겁재를 품고 있으니, 자, 여기 갑진 했을 때, 여기에 갑이 얘가 있으면
을목이 있죠. 을목이 속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겁재죠. 겁재를 품고 있으니 부모님의 유산을 형제와 나눠야 하며, 그렇죠? 겁재가 있기 때문에 나와의 재물을 나눠 갖는 거죠. 갑술은 뭐죠? 재성이 양에 앉아 있어 갑진에 비해 유산 상속에 유리한 편이라고 한다. 자, 겁재, 갑진은 겁재가 있어서 좀 상속을 나눠야 될 일이 생긴데, 갑술은 이 무토, 뭐죠? 이 재성 이런 것들이 뭐다? 여기에 갑술이 있어서 이건 뭐다? 양에 속하니까 갑진보다는 더 낫다. 상속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죠. 자, 갑진 일주의 직업과 재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업과 재물 보면 술토는 화의 고장지인데, 그렇죠? 술토는 화의 고장지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토재성도 인묘되었다고 보므로 돈을 창고에 다 집어넣으니 인색한 면이 있다. 자, 이거는 갑술토에서, 자, 술토 속에 신정무가 있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 술토는 화의 고장지고, 이 정화를 보면 이 고장지고, 화토동법에서 우리 12운성에서 병화와 뭐 같죠? 무토가 같고, 그 다음에 정화와 기토가 같죠. 같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재성도 입고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임묘되었으므로 돈은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으니 인색한 면이 있다. 주변에 베풀고 봉사해야 된다. 종교적으로도 인연이 깊어 기도도 좋다. 자, 무토재성이 이게 재성이죠? 현재 재성이 술토일지 양궁묘에 앉아있다. 여기가 뭐죠? 갑술 양에 속하죠. 갑술 양 앉아있다. 재물이 묘에 놓이면 창고에 쌓아두는 모습이라 경제적으로 남부름이 없다. 일단 창고에 쌓아둘 재물이 있는 거 좋죠? 재성이 양궁묘이니 육체적 노동보다는 뭐다?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남명에게 있어서 재성은 부인이므로 그 재성이 묘에 들어있으므로 부인이 아프다. 묘는 뭐죠? 우리가 생육 우리 12호선에 있었죠. 묘. 그러니까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죠. 병사묘. 그러니까 이 병사묘는 안 좋은 거잖아요. 절태양하고 절태양, 병사묘. 그러니까 이쪽이니까 운이 많이 꺾인 거야. 그래서 부인이 아프거나 이제 죽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아프거나 아프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갑술일자는 그것이 양에 속하니까 뭐예요? 양은 뭐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부인이 해당되는 자가 편이 재성이 묘에 들었기 때문에 부인이 아프고 그 부인을 뭐다? 이 아까 뭐였어? 무술묘라고 그랬죠. 이 무토는 술토에게 있어서 묘에 속해. 묘에. 그러니까 이 무토가 재성인데 재성은 처인데 처성이 묘에 속하기 때문에 재성이 처가 아프고 그 아픈 것을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뭐다? 이 양을 하고 있는 거죠.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부인을 남편이 돌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간목일주 남자는 그것이 양에 속함으로 그 아픈 부인을 돌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처덕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비책으로 어떻게 된다? 활인업종에 종사하는 부인을 두면 좋다. 그래서 부인 자체가 묘에 들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해버리면 우리가 업상대처라고 한다고 그래요. 업상대처라고 해서 자기의 안 좋은 그러한 운이 있을 때 그것을 업으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활인업종에 종사하는 부인을 만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술일주의 남자는 활인업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활인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자기가 아픈 부인을 돌보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픈 부인을 돌보면서 처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쪽에서 활인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하면 이런 것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론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그래요. 자, 양궁이라서 종교, 활인, 교육, 의학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돈은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는 점차 재산이 늘어나고 쌓이면서 중년에 가서 어느 정도 경제를 갖추긴다. 아까 우리가 중장년에 가서 그런다고 했죠. 갑술일주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늦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보죠. 처음에 뭐예요? 관이에요. 관에 의해서 그걸 받아요. 제 상관에 의해서 말년에 중간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마지막에 재성으로 그 돈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갑술은 늦게 풀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종교 할인 교육 의학적으로 제복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관이 뭐라고 써서 관대라고 그랬죠. 관대. 그러니까 관은 관대를 입는 업종이니까 옷을 입는 그러한 직장으로 즉 그러한 업종에 근무하면 좋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다 이거 풀어내는 거야. 자, 갑술 일주는 자신이 왕이니 지도자의 상으로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일확천금의 운기가 감돌지만 고독감은 떨치기 어렵다. 자, 고독감 떨치기 뭐예요? 아까 말한 이게 여러 가지의 인연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인연은 약하기 때문에 고독감은 있지만 재물은 그래도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적인 거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새로움을 시작하고 설계하고 발명하고 교육하는 특성이 있으니 교육원, 사업가, 발명가, 금융업 이런 거 쭉 있는데요. 좀 뭐 그다지 신빙성은 없어 보여요. 자, 분야도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갑술일주는 일지가 항마에 해당하니 자신의 실력만큼 학업적인 진로가 잘 열리지 않는 사주다. 그러나 이제 돈 번 거죠. 자, 아까 재물을 깔고 있으니까 이제는 밝아서 재정계통이면 출세가 빠른 사주고 천문, 천예를 가졌으니 활인계통에 의학계, 종교인, 역술인, 법조계로 진출 경향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철새계금이란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철새계금. 자, 철새계금. 쇠로 된 열쇠를 연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술을 하고 있잖아요. 갑술에서 유나 묘가 이 글자가 있으면 이게 철새계금에 속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철새계금이 여기 보면은 자, 묘는 우리가 아침에 보죠. 일출지문호요.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러한 거죠. 유는 반대로 묘유지니까 반대겠죠. 해가 지는 거겠죠. 일입지문호요. 그러니까 아침에 묘는 24시간을 보면 자, 아침에 자, 묘, 유. 자, 여기는 뭐 해가 뜨고 인시가 3시 반에서 3시 30분에서 다시 30분이고 여기는 5시 30분부터 7시 반이죠. 그러니까 묘시가 아침에 해가 떠요. 여기서 해가 둥그랗게 뜨고 여기는 뭐죠? 유시는 해가 지는 거죠. 들어가는 거고 술은 천도지문어요. 자, 술해자. 자, 여기는 술은 우리가 뭐랬죠? 천도지문에. 이거 우리 천나지망에서 배웠어요. 술에 진사 배웠죠? 진사 술에. 그래서 이 술은 뭐다? 이게 천도지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묘가 해가 떠서 이때 해가 떠서 육체 활동을 하여 피곤한 몸. 그다음에 신음은 유로서 해가 넘어가 밤자리에 풀어주고 유가 해가 져서 밤자리에 이 생각 저 생각하여 필요한 정신 고심은 뭐다? 묘로서 해가 떠서 생기를 쏟아주고 자, 이때는 뭐죠? 낮이니까 육체활동은 유시에 해가 짐으로써 쉬게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것들 마음고생하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고민 본내를 이 해가 떠서 말끔하게 육체를 쓰게 함으로써 잊어주게 하고 그 말이죠. 그래서 묘로서 해가 떠나서 생기를 돋아주고 또 술은 천문으로서 도를 행하는 관문인즉 모든 고민, 피로를 도, 종교, 신앙으로 풀어주는 상이다 그 말이에요. 술이 우리가 아까 술이 뭐라고 했어요? 약간 종교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앞에서 그러니까 이 심신 여러 가지 도, 종교,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묘유수를 철새계금으로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철새계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본인이나 자식이 의학계, 종교인, 역술인, 법조계통으로 진출함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다? 활인업종에 종사해야 된다는 거죠. 활인업종. 사람을
살리는 업종에 종사해야 된다. 사주 중에, 그러니까 사주 중에 사주 지지 중에 이 유묘 술 이런 게 있으면 뭐다? 이 활인 업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학, 종교, 역술, 법조 이런 쪽에 속한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그 아픔 고통이 간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값을 일주의 남녀 모두 불로소득의 행적을 꿈꾸게 도박에 빠져들어서 일생을 허망하게 볼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상관이 관을 극하기 때문에 도덕의식을 깨뜨려버리고 거기에 편제가 들었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그런 일확천금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자, 먼저 이제 결혼 가족 관계를 보면 자, 술토는 화의 고장지인데 화는 갑목에 있어서 식상이다. 자, 술인데 이 술은 화의 고장지죠. 지는 뭐의 고장지죠? 수의 고장지. 미는 목의 고장지. 술은 화의 고장지. 그 다음에 축은 금의 고장지. 이렇게 썼죠. 지술축리. 화의 고장지인데 이 화는 뭐죠? 갑목의 뭐다? 식상이죠. 식상은 뭐예요? 자식이죠. 그래서 식상이 임묘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육친관계는 사인이 많을 수 있다. 또 재성이 입고되어서 아까 얘기했죠. 자, 술토 속에 뭐가 있다? 신정무가 있다 그랬죠. 그쵸? 자, 여기에 입고된다고 그랬어요. 묘술묘. 그 다음에 이거. 자, 입고되어서 재물창고를 깔고 앉았으나 육친상 재성은 아버지. 아까 얘기했죠. 재성. 아버지, 아내, 여자에게 있어서 식상은 자식에게 이러한 가족관계에 다소 아픔이 있다. 지장간 무토가 술토에게 여기 무토가 술토의 묘에 해당하고 그랬죠. 묘에 해당하고 갑술명에게는 술토가 양이 되므로 이게 무토 입장에서 술토는 묘고 갑목에게 있어서는 양이 속해요. 갑술양, 그 다음에 무술묘. 자, 양이 되므로 재성이 양궁의 묘라 부친이나 아내가 아플 수가 있다. 그죠? 자, 갑목에게 있어서 요거는 뭐죠? 재성이죠. 재성이 뭐예요? 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재성에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재성은 뭐죠? 아버지, 처 또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 이런 게 다 이 재성에 속하죠. 그러니까 묘에 들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아프거나 일찍 이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친의 덕이 적다고 본다. 왜? 아버지가 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어머니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대적으로 모친의 덕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아내와는 전생의 인연을 풀려고 만났기 때문에 같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자에게 재성은 시어머니를 의미하다 그러는데 결혼했을 때 이미 안 계실 수도 있고 병약하실 수도 있다. 제기 때문에 그래요. 재성이라. 자, 이러한 육친과의 관계는 본인 혹은 해당 가족이 의학, 종교, 할인, 교육, 보건복지, 보험업 등에 종사한다면 어느 정도 업상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본다. 업상 대체가 안 돼 있으면 관이 사고에 들어간 것에 해당되므로 아프거나 사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자가 남편을 고를 때는 위 직종에 속해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이야기했던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써놓고 보시면 돼요. 자, 수토는 갑에게 있어서 뭐다? 양이다. 술토스는 뭐다?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데 신금은 정관이다. 그 다음에 정은 뭐다? 상관이다. 이 갑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무토는 편제다. 그런데 이 신금, 정화, 무토가 이 술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신술양이라고 그랬죠. 아까 신술양. 찾아보면 예. 지금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양이 아니죠. 신금은 술토 속의 관대예요. 관대. 그 다음에 정화가 뭐냐면 이게 양이고요. 정술양. 그 다음에 묘는 묘술묘. 이게 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대, 양, 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정관은 뭐다? 남편이 되고 직업이 된다. 요거는 상관은 뭐다? 자식이 된다. 요거는 뭐다? 재성은 뭐죠? 재성은
육신관계에서 남편, 아니 저기 부인,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는 시어머니,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안 좋고,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인, 이 갑술에 있는 부인은 뭐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재성에 해당되는데, 재성이 뭐다? 묘이기 때문에 부인이 아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갑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양에 속하기 때문에, 자, 아픈 부인을 자기가 키워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하나하나를 따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비책으로 이런 업종에 종사를 하거나 이런 쪽에 종사를 해버리면 뭐다? 업상대체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업상대체. 업으로서 대체한다 그 말이죠.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낙엽의 수목. 결혼 후는 좋지 않다. 합리적으로 현실적이다. 성장하기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거나 후회는 높은 지역으로 여긴다. 뭐 이런 거 써놨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여명 갑술일주는 관성 신금이 뭐죠? 술토에 있으면 아까 관성이 고이 있는 것 같은 좌좌관고하미니 남자를 우습게 여기는 여장배 기상을 지닌 사주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자, 갑술일주가 여자예요. 여자인데 술토 속에 뭐가 있어요? 신금 있고, 이게 관이라고 했잖아요. 관이 뭐가 있다? 고위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 무, 상관, 편재. 그러니까 관이 여기에 고위 속해 있으니까 이 갑술일주는 갑술일주 여자에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이 자기가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관계죠. 근데 그 속에 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여명 갑술일주는 관식 독림하미니, 이게 뭐예요? 앞에서 나왔었죠. 관식 독림은, 관은 뭐죠? 여기에 관, 남편이죠. 식은 뭐예요? 상관역이죠. 자식이죠.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남편, 식은 뭐예요? 자식이죠. 근데 여기 갑술일주가 이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술토 속에 신금, 관과 정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갑술일수 여자에게 그 지장간 속에는 남편과 자식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림, 같이 임하고 있으니 뭐다? 혼전 임신의 경험을 갖는데, 특히 식상고. 자, 식상고는 요 식신상관이 고지에 들어있잖아요. 화에 고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다? 난 사람이 있고 양육함에 어려움을 겪음을 아시한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 식상 자식과 관인 남자가 같이 들어있으니 딸이 갑술일주일 경우는 사춘기 때부터 이성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라. 결혼 전 일찍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임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갑술일주를 둔 딸을 둔 부모들은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갑술일주 여자는 아내, 관과 식상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가 같이 들기 때문에 일찍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혼전 임신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식상이 임묘되어 있으니 몸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임신 시 유산 등을 조심해야 된다. 자, 일지 술토 지장 간에 신금 정관과 정화 상관이 동조하고 있다. 정화와 신금이 만나니 상관 경관이다. 남편과 자식이 서로 반복한다는 것이니 가정의 불화가 예견되는 운명이다. 상관은 뭐예요? 관을 깨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있어서 자식하고 남편이 있는데 같이 들어있는데 자식이 남편을 극을 하고 둘이 맨날 아웅다웅 싸우니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남편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죠? 그래서 불화가 예견된다. 여성이 갑술일주는 갑목이 술토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이고 갑목의 입장에서 술토의 정화는 상관에 속하는데 상관은 자식을 말하는데 그 자식에 해당하는 상관이 양에 속하므로 갑술의 여명은 자식과의 관계가 양양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업둥이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여서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 즉 자기가 얘를 낳기도 힘들고
남의 자식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의 업둥이 자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를 잘 낳을 수 있다 없다? 못 난다. 그래서 유산과 낙태 등의 산액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 타자교육, 남의 자식을 자기가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벌어서 남편을 먹이 살리는 사입이다. 술토가 뭐다? 조혈함으로 피부 트러블과 위장병 등이 우려되는 사주이기도 하다. 왜냐면 피부가, 우리 여러분들 겨울에, 저도 그러는데 옛날에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최근에 되니까 겨울에 몸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가려워요. 피부가 뭐죠? 우리가 토였죠. 토가 피부예요. 위장, 대장, 피부 이런 거. 그러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피부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장병은 위장, 대장 이런 게 다 토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문제가 있겠다.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걸 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되면, 자, 갑술일주의 여자예요. 자, 여자. 여성의 갑술일주니까, 여자가 갑술일주일 경우에, 자, 이거는 뭐냐면, 술이 뭐죠? 양에 속한다 해서 12운성에 갑술양. 자, 술토 속에는 뭐가 있다? 신, 정, 무가 있다. 자, 그런데 신금은 관이 되고, 정화는 상관이 되고, 무토는 재가 된다. 편재가 된다. 그런데, 자, 신금의 술토 속에 있으면 뭐다? 이거는 관은 뭐에 속한다? 이거는 관대에 속한다. 관대에 속한다는 얘기죠? 관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화상관이 뭐라고 했죠? 양에 속한다고 했죠. 정술양. 그 다음에 무술묘. 이렇게 속한다고 했죠? 무술묘. 12운성에. 자, 그러면 이것도 양이에요. 갑술이주의 여자에게서는 술토가 양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자식이, 상관이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식상이. 자식이 뭐에 속해요? 양에 속해요. 그래서 양양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양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식이, 자식과 관계돼서 양양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업둥이를 키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과의 인연은 약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술생의 미혼자는 인묘, 신운이나 기운에 이르면 결혼할 수 있는데, 갑술일생이 경진일생의 배우자를 만난다. 뭡니까, 이거는? 갑경충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천간충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해서 천간은 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뭐라? 그냥 극으로 보면 돼요. 천간 극을 하고, 진술충이죠. 지지는 충을 하죠. 서로 부딪혀요. 이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천간과 지지가 천충, 자충, 지충하니 이별하기 쉬운 만남이지만 사주에 기묘가 있는 경우라면, 기묘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싸우면서도 서로 헤어지지 않는 부부관계를 할 수 있다. 왜 그러죠? 갑기합토, 그 다음에 묘술합파, 인묘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완충지대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둘이 당사자가 바로 있으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갑술일주의 결혼운은 부부간의 고운정보다는 미운정이 많아서 50대에 이별할 수 있고,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자식과도 멀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처를 해라. 갑술일주 여명은 중년 이후 이별수가 있으니 만원이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라는 거죠. 이제 일찍 결혼하면 이혼할 수 있으니까 늦게 결혼하라. 그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자, 갑술일주예요. 갑술. 자, 갑술. 근데 바짝 메말라버리기 때문에 간목이 역할 못하는 거죠. 간목이 뭐예요? 간, 담, 시력, 두통, 위장병이 토니까 위장병. 간, 담 뭐죠? 갑. 근데 갑상선 이런 것도 다 간목이에요. 이런 계통으로 질병으로 고생할 사주니 조심해야 되고, 목이 타는 현상으로 인후병, 목이 타는 현상이다. 그렇죠? 바짝 마른 거니까 인후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갑술일주의 사주에 토와 금이 많으면 간담의 병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한다. 왜 그러죠? 목극토에서 약해지고 금금목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간담보다 목이에요. 우리가 오행에서 간담은 목이었죠. 화는 심장, 심혈계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이 극을 받는 상황이 되면 목에 관계된 간, 담에 병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평소에 신 음식을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이롭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행에서 오미 배웠죠. 오미. 5가지 맛. 그래서 우리가 목에 해당되는 게 뭐죠? 신맛이요. 신맛. 그러니까 목이 약하니까 이 신맛에 해당되는 목의 음식을 먹어주면 목의 기운이 보충되어서 그나마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부족한 오행을 우리가 메꿔주기 위해서 이름을 짓거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족한 오행을 먹으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뭐 꼭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끔 여러분들 입맛에 땡기는 음식들이 있죠. 그거 보면은 잘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게 좋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술토 월생의 사주에 금수가 강하면 심장 수술과 같은 큰 사고를 입을 수 있다. 술토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가 바로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아까 화가 심장이라고 읽었죠. 혈안계통,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갑술 일주의 사주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갑술 일수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축술미 뭐죠? 사명이죠. 그 다음에 축미충, 충도 하고, 축술미 사명도 되고, 갑술 일주에 사주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충이나 축술미 사명으로 생란으로 인한 생식기병과 여성의 자궁에 근종이 올 수 있으며 심하면 자궁암도 유발할 수가 있다. 행운에서 축이나 미터가 오면, 즉 대운에서 이런 데서 축이나 미터가 오면 축미층으로 계고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육친이 생리사별할 수도 있다. 축미층에서 이제 계고한다고 그러죠. 열린다고 그러죠. 계고. 이 창고가 열린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튕겨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묘를 자 개고한다는 건 뭐죠? 땅을 판다는 거, 이장한다는 거,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위가 건조해서 큰 병을 앓을 수 있으며, 자, 이거 왜 위가 그러죠? 이 술토가 토가 그런 거죠. 근데 메말라 버렸으니까 그래요. 위가 건조해서 큰 병을 앓을 수도 있으며 당뇨를 앓을 수도 있으니 평소에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 오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인옷을 화국이 돼버리죠. 더 불날 인옷을 화국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온통 불바다가 되면 간목이 타버리겠죠. 술토가 화국을 이뤄 너무 뜨거워지니 삶이 고달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다. 수기가 불타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오화가 간목의 사지이기 때문이다. 갑오사죠, 갑오사.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갑, 술, 양이죠. 12운성에. 근데 만약에 오화가 오면은 인호술 화국도 되지만 갑오사예요. 갑오사. 맞죠? 갑오사. 네, 갑오사가 되기 때문에 역시 사, 양 뭐 이런 거 안 좋잖아요. 노광 이런 게 좋죠. 그래서 이럴 수 있다. 오화가 간목의 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무가 불타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오화가 간목의 사지이기 때문이다. 이 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는 반드시 뭐에? 수기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숫자에 도움이 필요하다. 사지 원국에 수기가 없다면 물을 많이 마시고 물가에 자주 놀러 간다든지 집안에 어항이나 화초를 가꾸면서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기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술일주가 병인시에 태어난다면 병인시에 태어난다면 시록격으로 대단히 좋다. 시록격으로 대단히 귀명사주로 할 것이다. 여기서 생받고 여기서 생받고 그러죠? 이 술두석의 정화가 있으니까 그러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좋다고 갑술일주가 병인시가 되면 좋다고 하네요. 자, 갑술일생의 남성은 여색을 즐기는 경향인데 스스로 인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신할 사주다. 이건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색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자, 갑술, 신정무. 정화가 신금을 극하니까 관이 깨지고, 그러니까 뭐 의식이 없는 거죠.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없고, 무토는 편제죠. 그러니까 편제는 어떻게 보면 애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색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인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신을 사주다. 참고하시라고 넣는 거예요. 기타에다가. 자, 갑술일주는 일반적으로 자식 문제에 고민이 늘 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정화가 상관인데 자식이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고. 갑술일주는 일반적으로 자식 문제에 고민이 늘 있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비범한 성취를 보이도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도 야반도주할 사주다. 자, 갑술은 기본적으로 뭐다? 이 편재, 재물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 더 왕성하고 이 나머지 육친 관계는 좀 뭐다? 가슴 아픈 사연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자, 인종법이라는 게 있대요. 인종법. 자, 인자가 끓인 자죠. 끓인. 자, 갑술일주가 참 수기운이 없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임수를 끌어온다. 그런 얘기죠. 자, 인종법 보면 갑술일주가 자, 인종법이라는 것은 갑술일주가 임수를 불러들인다는 거죠. 임수는 술에 놓이면, 자, 임이 술에 놓이면 뭐냐면 관대가 된대. 아까 신금도 관대였죠. 정관도 관대였어요. 이것도 관대고. 임술이 관대인가요? 임술. 예, 관대 맞네요. 임술이 관대에 놓인다. 갑술일주에게는 관대가 되는 인성이 양에 놓이게 되므로, 자, 이게 뭐죠? 인성이죠. 수생목이니까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이 여기 놓이니까 뭐요? 양이죠. 갑술양에서 인성이 양에 놓이게 되므로 인성에 해당하는 교육이나 어머니가 긍정적 역할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술토라고 하는 고지에 해당되므로 종교, 신앙, 할인, 복지와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면 된다. 따라서 음식업 등과는 인연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갑술일주는 이 술토가 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임수를, 자, 이거는 뭐죠? 임수는 인성이죠. 인성을 끌어오면, 이 인성이 뭐다? 양에 앉았다. 그런데 인성은 우리가 뭐라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육이죠. 인성은 또는 뭐죠? 어머니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 양에 놓이기 때문에 이 술의 고장지에 속하면서도 양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래서 활인과 관련된 종교, 신앙, 활인, 복지 등과 관계된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인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갑술일주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갑술일주를 가신 분들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참조하셔서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갑술일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갑술일주는 갑은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우레다. 시작합니다. 생기다. 그런데 술은 뭐다? 가을에 말라 비틀어진 불타버리는 언덕이다. 그래서 이 갑목이 술토에 앉아있는 것은 불타버린 야산에 나무 한 그루 덩그러리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뭔가 좀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죠. 자, 근데 돈도 실은 그렇게 돈을 만들고 있지만 실은 그렇게 만들 수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독상고목이라고 앞에 나왔을 때 물상으로 우리가 독상고목, 대머리산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갑술일주의 이미지는 딱 이걸로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독상고목.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수를 보면은, 자, 값수 일주가, 이 술이, 여기에 뭐냐면, 기본적으로 12운상의 양이 되고, 양은 뭐다? 1000살에 해당돼. 1000살. 1000살. 11신살로는 1000살. 그리고 이 술토성에는 뭐가 있다? 신금과 정화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신금은 관이죠. 정관이 됩니다. 정화는 상관이 돼요. 상관. 그 다음에 무토는 편제가 돼요. 그런데 12운선을 보면 신금이 술토에 앉았으면 이거는 관대가 돼요. 관대. 즉 관대가 되고 정화는 양에 속하고 재화는 묘에 속해요. 무토는 술토에 묘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술토는 뭐다? 화의 고장제예요. 그러니까 뭐다? 약간 화고의 화재 고장제니까 뭐다? 약간 정교적인 색채가 강하죠. 그래서 이 화가 아니다 보니까 정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관이 관대에 있기 때문에, 자, 관대는 뭐죠? 옷이라고 보면 돼요. 제복.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하는 정관은 뭐죠? 직종이죠. 그러니까 직업이란 말이죠. 관은 직업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하는 직접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갑술일주 여장에게는 자식이 양에 속하고 또 이 자식도 자기 술토가 양에 속하기 때문에 양양하다 보니까 자식과 인연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과 식이 같이, 남편과 자식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식독립으로 해가지고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일찍 뭐 혼전 임신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얘를 낳음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산액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양양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이 묘가 이제 무토가 이제 재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재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육친관계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갑술일주에 있어서 이 무토가 재성인데 이게 묘라고 그랬죠. 묘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성은 뭐죠? 재성은 처가 되고 또 뭐가 돼요? 아버지도 되고 또는 뭐죠? 시어머니도 돼요. 시어머니, 시부모 이런 게 다 이렇게 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인연이 좀 약할 수 있다. 그렇죠? 갑술일주 남자가 아픈 이게 처잖아요. 제가 무토가 처가 묘에 들었기 때문에 처가 아픈 처를 돌보는 그런 관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할인 업종에 종사하는 부인을 부인을 주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 재물은 아까 옷을 입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학계라든가 종교, 역술, 법조계, 뭐 할인업자 이런 쪽에도 있으면 좋다. 뭐 철새 계금약이라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아까 했고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강도 목이 많이 이제 목과 관련된 질병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토가 바짝 말라버리기 때문에 토가 말라짐으로써 위장이라든가 피부병 이런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